그럼요. 비만 전문의 샤워할 박용우 때 교수의 진료실은 인지를 알기가 독특하다. 어려운데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 의사나 환자 모두 서서 실시간으로 내 진료를 몸에 본다. 당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진료실 어디에도 의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이제 10여 년 전부터 그 시팅 디지즈라는 말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왜냐하면 운동은 운동대로 하지만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또는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서 있어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는 환자들은 놀라기 일수다. 먼저 해볼 거거든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세요? 네, 거의 앉아. 거의 앉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거의 서 있습니다. 네. 뭐 아무도 없고.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의자부터 찾으시고. 거의 앉아서 보낸다는 정유런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 체중은 100kg을 훌쩍 넘었다. 그는 드라마 편집 감독이다. 일반 사무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본인이 알고 있는 체중 맞아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100kg 넘는 걸? 아니요, 100kg 초반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거의 앉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운동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뭐 한 달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인 거 보면 정유런 씨는 몸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2주 동안 2가지를 실천하기로 했다. 매 끼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가볍게 20분 걷는 거예요. 그 정도는 시간 낼 수 있죠.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30분에 한 번씩 일부러 일어나서 한 1분 정도를 왔다 갔다 움직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죠. 이 프로젝트에는 한 명의 참가자가 더 있다. 50대 개그우먼 이선민 씨다. 코미디계의 왕언이에요. 개그우먼 이선민 씨. 안녕하세요. 애가 다 컸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여기는 55도 맞고 66도 여자 사이즈 맞는데 여기만 77, 88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옷이 맞는 게 없어요. 배만 완전히 좀 타이어 됐어요. 복부 비만, 중년 여성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이선민 씨는 당뇨도 없고 별다른 질환도 없는 상태다. 기뻤고 92 정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데 체지방 검사 결과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육이 적은 저근육형 비만이거든요. 근육이 없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면이라든지 급격하게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좀 더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만을 측정하면 지금 정상이지만 만약에 식후에 고혈당이 발견이 되고 그 고혈당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당뇨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합병증으로 갈 위험성도 있는 거죠. 이선민 씨의 생활 습관은 어떨까? 진짜 빨빨거리고 안 돌아다니고요. 뒹굴뒹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제 막 운전하고 그러면은 피곤하고 또 뭐 먹고 나면 또 금세 졸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보다가 졸리면 그냥 또 자요. 최근엔 취미가 하나 생겼다. 재미있는 인터넷 방송이 많아지면서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유튜브 보면 시사 다 나와. 뭐 돌아가는 거부터 뭐 그것만 한 3-4시간 보나? 눈이 빠져요. 달콤한 탄산음료와 편안한 앉은 자세. 이것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살찐다는 생각 진짜 못 해봤거든요. 근데 활동을
덜 하고부터 살이 팍팍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움직인다는 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스케줄이 바빠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을 때부터 살이 찌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먹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야. 오래 앉아있는 사람에게 식후 20분간의 걷기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유런 씨에게 비만은 일종의 직업병이다. 아, 제가 한 20대 중반까지는요, 정말 이 키에 정말 79kg? 네, 정말 되게 말랐던 애였어요. 그죠? 여기 옛날부터 알던 친구인데. 굉장히 그랬죠. 지금 단위는 좀 오바지만 한 3분의 2. 아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찐지 모르게 계속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배 조금 나왔을 때, 뭐 이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몸무게가 막 10kg씩 늘어져 있고. 시간에 맞춰 편집해야 하다 보니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있을 때가 많다. 평균 주 5일을 그렇게 보내왔다고 한다. 거의 일어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거의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거의 못 가시는 것 같아요. 먹자. 먹자. 와. 어우. 시간에 쫓길 때는 식사도 편집실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짬뽕을 먹었을 때 혈당이 180, 칼국수와 만두를 먹었을 때 150까지 올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식후 혈당이 140이 안 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뭐 160까지 올라간다든지 또는 180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요. 또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식후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거나 올라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라면 이미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실험 기간 동안 먹는 건 평소대로 먹기로 했다. 음식과 상관없이 식후 20분 걷기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정유런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실천 중이다. 이게 또 20분 넘게 걸으려고요. 시간을 재요, 걸을 때. 네. 이제 시작했어요. 걷는 동안 식후 혈당의 변화를 관찰했다. 많이 올라갔어요. 역시 빵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168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안 걸었을 때는 뭐 이 정도 먹었으면은 그 피자 종류 먹으면 한 220, 30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덥진 않으셨어요? 그거 올라가면? 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좀 겁이 나죠. 그래서 더 걸으려고 해요. 자신은 당뇨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식후 혈당이 200을 넘자 그제야 당뇨 위험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150이) 됐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올라갔을 혈당 수치를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다. 제 혈당은 131로 많이 떨어졌어요. 10시간 내내 앉아있던 생활 습관도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바꿨다.
내 몸을 위해서 1분씩 일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선민 씨는 업무차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왕복 800km를 직접 운전하며 이동한다. 저는 주로 지금 혼자 다니니까 휴게소 같은 데 들리면 혼자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좀 서글퍼 보일 때가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빵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동 중엔 차에서 샌드위치나 휴게소의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 이때의 혈당 변화는 어땠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는 동안 혈당이 200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지방 창고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지방을 쓰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그것이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실험 2주가 지나 정유런 씨는 다시 박용호 교수를 만났다. 함께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었는데 첫날은 뭐 그냥 그럭저럭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다음날 점심에 굉장히 가파르게 혈당이 25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후 혈당이 어쨌든 200이 넘어가면 당뇨거든요. 근데 250이 넘어갔으면 이건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뭘 드셨길래 이렇게 높게 올라갔나요? 그때가 아마 평양냉면과 녹두전. 평상시대로 네네. 밥을 일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떨어지는 게 거의 1시, 2시, 3시, 4시간 넘어서 이제 떨어졌거든요. 걷기 실천을 하지 않았을 때 평양냉면과 녹두전을 먹고 혈당이 250까지 올라갔다. 반면 걷기 실천 일주일 뒤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175에 그쳤다. 그리고 식후 20분을 걷자 한두 시간 안에 혈당이 떨어졌다. 호주의 연구에서도 오래 앉아있는 것은 식후 혈당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걸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포도당 분해에서 30% 더 좋은 수치를 보였다.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젊은 당뇨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과거에 비해서 신체 활동량이 크게 부족해지고 더더욱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식후 20분 걷기와 30분마다 일어서기라는 작은 실천은 두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특히 매일 실천한 정유론 씨의 지방간 수치가 정상치로 떨어졌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두 사람 모두 올라갔다. 이렇게 몸을 자꾸 움직여주는 거로도 조금 이제 좀 좋아졌다고 하고 뭐 앞으로 더 많이 더 잘해야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니 이제는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운동하는 양도 좀 늘려갖고 예, 더 몸을 더 좋게 만들 생각입니다.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의자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움직이는 습관이다. 우리가 그 문명의 이기를 너무 만끽하는 것 같아요. 생활의 편리함, 또 이 기술의 발달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들을 많이 단축시키고요. 생활의 편리함을 줬고 안락함은 줬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빠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쫓기는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육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조금만 움직여 주어도 근육 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여라. 병에서 멀어집니다.